안녕하십니까. 정통경매 사례분석 정경사 TV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구독자 여러분 감사드리고 방문자 여러분도 환영합니다. 오늘 강의 영상은 단독주택입니다. 자, 이 좀 중복되는 얘기지만은 이 단독주택 소재지가 동두천시 상패동인데 이 주택이 뭐 부산에 있든 땅끝마을 전남 해남에 있든 대구에 있든 어디에 있든 이 대한민국 법제도 똑같은 법제도가 적용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독주택, 이 전원주택을 한번 사시고자 하는 경우에 이런 사항이 있으면은 똑같은 권리분석, 그 해석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역이 틀리다 해서 실망하지 마시고 어떻게 권리분석을 풀어나가는지 한번 그 신경 쓰시면서 중간에 딱 뭐 재미없다고 튀어나가지 마시고 끝까지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 번호가 병합 사건이 있으면 하나가 더 있다는 얘기입니다. 중복 사건, 병합 사건, 사건 번호가 다르죠. 그러니까 청구 금액이 1억 700, 감정가 4억인데 한 절반 좀 못 미친다. 그럼 취하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의아심. 병합 사건이 있는 걸로 사건이 하나 더 있으니까 취하가 어렵겠지. 이렇게 추정할 수 있는 겁니다. 배당 종기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항상 강조하는 겁니다. 자, 배당 요기를 2월 13일까지 하라고 그랬는데 15일날 한 사람이 있고 20일날 한 사람이 있고 선순위 임차인인데 어떡하겠습니까? 뒤집어 쓰는 겁니다. 그 선순위 임차인 보증금 인수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그 맞소 기준 권리 하고 임차인이 어떤 신청을 했을 때 하나하나 살펴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대지가 한 200평 되고 건물 면적 60평. 참 우리 아파트 갖고 복닥 그냥 하향 트렌드인데 최고가 최근 뭐 기준 시점도 없습니다. 그냥 최고가가 나왔다. 매스컴은 건설 매니어랑 연결돼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고 부동산 뉴스 걸러서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그 정경사 TV 영상에는 쇼츠 한 100개, 이 롱폼 영상이 한 115개, 100개를 넘어갑니다. 그래서 최종화면 쭉 강의 끝까지 들으시면 최종화면에 권리분석 필수사항 17가지 하고 돈 한 푼 안 들이고 중상 끝까지 몇백만원 들여야 하는 경매 강의 2주일 하루에 한 4시간 정도 그 자기 업무 다 하시고 일과 후에 한 4시간 정도 시간 내셔갖고 공부하는 그런 어떤 방법을 제작한 영상 2가지를 항상 최종 화면에 연결시켜 놓고 있으니까 끝까지 보시고 그런 어떤 정경사 TV 영상 한 200개를 활용을 해서 내가 실력을 한번 내가 무장을 해야 되겠다. 그냥 즐비합니다. 그냥 그 재경매 사건, 입찰 보증금 몰수당한 사건들 그런 걸 당하는 주인공이 누가 되고 싶어서 된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나는 싫다 하는 경우에 그 길을 제시해 놓은 영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충분합니다. 이 지금 정경사 TV는 방어가 먼저다. 권리 분석이 먼저다. 법률 전문성, 직접 투자 경험이 축적된 경매 노하우, 그 다음에 영상 제작에 임하는 성실성, 상위 1% 자부심하면서 만들어놓은 영상 200여 개로 충분합니다. 공부하시기. 자, 경매 일자는 8월 29일 한 번 유찰 의정부 지방법원 관내니까 한 번 저감률이 30%, 감정가 대비 70%, 2억 8,200에 진행됩니다. 이런 물건을 얼마에 입찰을 봐야 되는지, 물건을 내가 2억 8천원 주고 샀는데 제대로 산 건지 따져보는 게 권리분석의 어떤 핵심 키포인트입니다. 자, 이 임차인이 있네요. 말소 기준 권리는 1번 건저당 중소기업은행 2억 200, 청구 금액은 1억 700. 자, 1번 건저당권이 말소 기준 권리고 말소 기준 권리 2020년 11월보다 두 분이 2017년 2월 10월 이렇게 전입을 했는데
전입, 점유하면은 확정일자를 받아야죠. 대항력이 생긴 겁니다. 나는 소유자가 누구로 바뀌든 경매로 해서 바뀌든 매매로 바뀌든 내 임대차 기간하고 내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하는 게 대항력입니다. 그 다음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그 일자 이후에 이 뭐 강제경매가 들어오든 또 추가 압류가 들어오든 그 우선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 그 다음에 조금 아까 보신 배당요구 종기, 이 이전에 신청 행사를 해야 그 권리가 온전한 권리가 되는 겁니다. 배당요구 종기 지나면은 우선 변제권 인정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이 날짜를 그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는 쫙 도표를 이렇게 만들어서도 설명을 해드리는데, 자, 말소기준 권리보다 두 사람이 선순위 임차인이 있다는 거. 근데 임차인이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고 배째라 임차인입니다. 어떡할래? 보증금 모르고 확정일자 언젠지 모르고 배당 신청했는지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는 그런 임차인입니다. 제일 난감한 경우입니다. 경매 사건 중에. 이런 자우한 그 권리 분석만 의뢰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법원에 등록한 매수대리인, 그 공제조합 별도로 들고 손에 담보까지 돼 있으니까 권리분석 50만원 범위 내에서 합의된 금액 내는데 여러 건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찰보증금에 대한 방어대책으로 정경사TV 영상 이용하셔갖고 공부를 해서 어떤 태권도로 말하면은 뭐 검은띠까지 블랙벨트까지 빨리 올라오시든지, 아니고 좀 불안하시면은 저희 같은 전문가를 이용하는 것도 괜찮고, 잦은 분위기가 있길래 그 실어놨으니까 캡처해서 뭐 문의를 하시든지 접수를 하시든지 하시기 바랍니다. 위치를 보니까 그냥 전원주택 위치입니다. 뭐 이렇게 초중고등학교가 잔뜩 있고 그런 그 교통 여건이 뭐 동두천 경찰서가 여기 있고 있는데, 어쨌든 거리가 대중교통 수단이랑은 역세권이라 하고는 거리가 멀고 전원주택, 뭐 공기는 좋을 것 같습니다. 한적한 교통 여건, 주변 여건, 대지 200평에 건평 60평, 뭐 땅도 50평 정도 뭐 주말농장 해서 알뜰하게 이용하시는 분들도 봤는데, 200평이면은 나름대로는 잘 활용하실 수가, 조경 내지 뭐 주말농장 개념으로 무공해 채소도 경작하실 수가 있고, 60평이면은 주거 공간 훌륭하게 꾸밀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현황 조사서입니다. 여기도, 자, 여기 있는 거 상당히 그 중요한 겁니다. 이 주민등록 법원 직원이 경매 개시일정 떨어진 다음에 일주일 내지 2주일 사이에 현장 가서 누가 살고 있는지, 뭐 이렇게 현황, 잔디가 깔려 있고 수도가 장작이 다수 있었다, 뭐 현황을 보고, 유치권자 어떤 성립 요건인 경우에는 이 현황 조사서 중요성이 상당합니다. 전입일자만 나와 있습니다. 그 추가로 뭐가 나와 있으면은 판단하기 좋은데 답답한 그런 경우입니다. 여기서 이제 팁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해결하면 된다. 자, 물건명세서입니다. 물건명세서는 좀 더 이 세분된 확정일자도 기록이 되게 돼 있고, 있는 경우에 보증금, 차임, 배당요구일자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에는 선순위 임차인이 경매 과정에서 배당을 못 받을 경우에는 인수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문구가 있는데, 이런 문구 무시하고 입찰 보고 나중에 현장 가보니까 유모씨, 이모씨가 아니 나 보증금 한 5천입니다, 7천입니다 뭐 해서 1억, 2억 정도가 내가 계산했던 금액보다 더 주게 될 경우 일반적으로 표현하면은 뭐 물건 살 때 비유하면은 바가지 쓰게 되는 거죠. 바가지 쓰면은 바가지 쓰기 싫다고 경매에서 물릴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근데 그 절차를 제때 활용 못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목격이 됩니다. 자, 문건 접수내게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 그보다 또 더 앞서는 뭐 이 동공공 교부 청구를 항상 중시해서 보시라고 권유드립니다.
이 국공은 국세입니다. 더군다나 뭐 부당이득금, 교부 청구 이거 있는 경우에는 당해세라는 개념은 법정기일로 인해서 2023년 5월 6월 지방세 국세가 개정이 되면서 매각 결정일 기준으로 바뀌었습니다. 바뀌었는데 당해세는 아닌데 국세 지방세가 이렇게 법정기일이 만약 앞서는지 이게 개인조세 정보라고 그래갖고 아까 본 물건명세서 경매기일 일주일 전에 이해관계인임을 무슨 경매 기록지라든지 뭐 이렇게 복사해서 가셔갖고 이해관계인이라는 거 그 정도로 그냥 하면은 열람시켜주는데 경매기록을 열람해야 알 수 있습니다. 경매기록으로는 언제 열람할 수 있냐?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된 다음에 매각 결정일이 있습니다. 일주일 뒤에 그 사이에 내가 최고가 매수신고인이라는 이해관계인입니다 하는 그런 이제 이해관계인 입증을 하고 처음부터 경매 개시 시부터 입찰 기일 경매 매각 결정 그 사이에 있는 모든 서류를 열람을 해야 비로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추적하기 어렵고 알기 어렵고 그런 사항들이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하죠.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그 매수신청 대리인 제도를 권리분석 뭐 입찰서 많이 가서 써보셨으면은 거기까지 도움받을 필요는 없죠. 더군다나 입찰가 추천까지 해드리는데 그러니까 권리분석은 필요하시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입찰가 추천을 해드려야 되는데 좀 어렵습니다. 이거 특히 그 전원주택 매매 사례가 희귀하죠. 데이터가 바탕이 모든 통계라는 건 데이터가 수많은 데이터가 사례가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사례 없습니다. 이거 동두천시 상패동의 어떤 그 단독주택 낙찰가율 50% 감정가 대비 해갖고 간단하게 제가 보는 유효세에 대해서는 감정가 4억이니까 2억이 예상 낙찰가다 이렇게 제시를 했는데 단순도식이죠. 단순도식 단순하게 생각한 이런 프로테지를 그냥 곱해갖고 이런 낙찰가 입찰가를 정할 때 이 오른쪽에 제가 써놓은 이론 무장도 돼 있어야 되고 또 이론 무장이 돼 있어야 권리 분석을 의뢰하셔도 아 이건 이렇게 해석을 했구나 해석해서 제대로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시는 겁니다. 거기까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이따가 영상 끝나고 최종 화면에 권리분석 17개 필수사항 그 다음에 정경사TV 영상 200개 넘는 걸로 이렇게 하십시오. 공부하시면은 열의와 어떤 시간, 투자, 인내심만 있으시다면은 중상급 이상의 실력자가 되십니다 하는 거 최종 화면 영상 그 연결됩니다. 감정가 4억 300 있고 최저가 2억 8,200 한 번 더 유찰되면은 1억 9,700 2억 한 번 더 유찰되는 걸 전제한 겁니다. 이게 국세지방세 아까 말씀드렸지만 법정기일 경매기록을 열람해봐야 알 수가 있고 2명이 임차인이 선수인인데 이거 뭐 아무것도 기록이 없지 않습니까? 보증금이 얼마인지 확정일자는 받았는지 배당 신청을 했는지 모르죠. 모르는 경우에는 자 거꾸로 제가 지금 그 거슬러 올라가는 게 이제 중소기업원에서 대출을 해줬죠. 2억이면은 지금 청구 금액이 1억 700 뭐 적절합니다. 이렇게 많은 연체금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강제경매 신청은 강모 씨는 알려줄 리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등기부등본 보면은 어느 지점인지 그 중소기업은행 대출심사 부서에 의뢰하는 겁니다. 내가 이 경매 물건 이거 좀 싸기 때문에 집도 예쁘고 저한테 적합한 것 같습니다. 이 제가 대출을 얼마 받을 수 있는지 여기를 건드려 보는 겁니다. 이게 팁입니다. 이렇게 전입일자만 있고 확정일자 배당 신청 없는 막연하게 공포 어려움을 제공하는 이런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는 대출 심사해줬을 때 1억 한 6천을 줬다고 가정을 하고 얼마인지
소유자 및 점유자한테 탐문을 하고 대출 심사 과정을 거쳤을 테니까 필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이 제가 지금 드리는 어떤 그 막연한 그런 임차인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론. 자, 오늘 영상은 이 지금 막연한, 참 막연하죠? 임차인인데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보증금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몰랍니다. 대출 심사를 이미 대출한 금융기관에 대출 심사를 한번 신청하는 과정에서 아시게 되면은 이게 선순위 임차인이 2명이나 있으면은 꺼림직하죠. 일반인들이 입찰하기에는. 아신다는 거는 곧 재산 증식, 돈입니다. 강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으로 정경사TV 응원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